안녕하세요. 올해로 32살, 직장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은 이제 1년하고도 8개월 됐는데, 이젠 더 이상 결혼 생활 얼마나 했는지 세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더는 못하겠다고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이혼 선언하고 왔거든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셔도 되게 효도하고 싶습니다. 효도라는 게 무엇보다 부모님께 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겠지만 물질적으로 하는 효도 또한 효도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저나 남편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남편이 생활비 제때 주고 적금 낼 돈 제때 주기만 하면 자기 쓸 용돈 줄여가며 효도를 하겠다는데 그거야말로 남편이 알아서 능력껏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떠나서 저 스스로 제가 시어머니한테 비록 시작은 안 좋았을지언정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거야 남편하고 결혼했다고 한들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은 엄연히 다른 법이니 남편이 느끼기엔 제가 시부모님께 잘한다고 하는 게 친정부모님께 하는 것만큼은 못하는구나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또 장인장모님인 친정부모님께 자기가 시부모님한테 하는 만큼 똑같이 잘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저랑 남편 생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땐 제가 시부모님한테 하는 만큼조차 저희 친정부모님께 뭐 하나 제대로 했던 게 없어요. 게다가 제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고 못했건 간에 그게 자기 생각에 모자라다 싶으면 그만큼 직접 자기가 잘했으면 되는 부분 아니겠나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들 생각한다더니 제가 제 나름대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한테 제가 친정부모님한테 하는 것 이상을 바랬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남편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얼마 전에 와서는 시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 앞에 이혼 선언을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네요. 보통은 그렇듯 남편하고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연애하는 동안은 그냥 저 하나만 알고 저한테만 온 신경을 쏟는 그런 사랑꾼이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저와 연애를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마음만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던 시기에는 지독한 꼴초였어요. 그런데 제가 담배 피는 사람은 정말 싫다고 지나가듯 꺼낸 말에 바로 그 순간에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전부 구겨버리고 금연에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금연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하고 그렇게 몰래 끊었다 다시 폈다가를 반복하면서 온 가족들 속을 썩혔던 걸 생각하면 그 힘든 걸 그렇게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참 좋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연애 시작부터 이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금연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힘든 일도 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늘 한결같이 좋은 모습만 보여줬었던 남편을 보니 얼마 안가 그 생각이 확신이 되었죠. 당시 남편의 벌이가 저에 비해서 적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돈 얼마 때문에 이런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고 그렇게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이라는 게 인생에서 최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한편으로는 없어서 안 좋으면 안 좋았지 많다고 해서 나쁜 게 하나라도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도 남편 사람 됨됨이면 충분히 앞으로도 회사에서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가 원래부터 남들보다 초봉이 높은 편이긴 하나 해가 지나고 경력이 쌓인다고 한들 연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못해도 10년이면 남편이 언젠가 제가 버는 돈을 따라잡고 나아가서는 그 이상도 벌어오는 날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당장 남편이 저보다 돈 얼마 덜 벌어오는 게 그때가 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둘 다 조금 버는 것보다야 둘 중에 하나라도 잘 버는 게 어디냐 생각했고 그게 저희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고 이제서야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손해보고 하는 결혼이라 생각한 적 없었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조금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시아버지는 겉으로 티를 내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조금 유별나고 유난스러우셨어요.
차라리 그런 유난스러운 성격을 결혼 전에 미리 보여주셨다면 그걸 알고도 결혼한 제 잘못이지 어디 탓할 것도 없고 딱히 할 말도 없었을 텐데. 결혼식까지 올리고 신혼생활 막 시작되니 그제서야 보여주시는데 참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신혼집까지 찾아오셔서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꺼내시더니 이제 결혼했으니 다른 것보다 남편 내조하는데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내조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하는 말 들어보니 제가 아침도 안 챙겨주고 혼자 먼저 출근한다더라니 어쩌니 하시면서 아침밥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당신은 당신 평생 당신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 아침 식사 한번 거르게 했던 적 없었다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에 열이 펄펄 끓으나 밖에 나가 힘들게 돈 벌어오는 사람 빈속으로 출근시킨 적 한 번 없다면서요.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면서 덩달아 남편도 아침을 챙겨주셨던 거겠지만 어쨌든 시어머니가 말하는 내조가 다른 것보다 아침밥을 꼭 챙겨주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참 그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아침밥 시월드 이야기. 어디 말로만 들었지 그게 바로 내 남편과 내 시어머니 이야기일 거라곤 생각조차 해본 적 한 번 없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또 남편한테 직접 들었다고 하시니 더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슬쩍 고개 돌려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 표정이 마치 시어머니가 진짜로 집까지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여기서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시어머니 기분을 생각한 건지 뭔지는 몰라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더군요. 눈빛으로 저한테 미안하다는 사인을 보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라는 표정이길래 다른 건 몰라도 짚고 넘어갈 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알겠다 대답하고 시어머니 보낸 뒤에 남편하고 둘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도 충분한 부분이기는 했죠. 그러면 애초에 시작부터 시어머니하고 꼬일 일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야 아침밥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뿐이지 그게 나중에 가서는 저한테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내조라는 핑계로 어머님 대신 그 어떤 자식 뒷바라지를 부탁해 오셨을지 누가 알겠나요? 게다가 제 성격이 그래도 할 말은 꼭 해야 하는 성격이기도 했다 보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제 생각을 전했어요. 애초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밥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저희 신혼집 위치가 남편 회사와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미 출근 시간만 두고 보더라도 제가 집에서 남편보다 못해도 40분은 일찍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찍 나가는 만큼 더 일찍 일어나서 씻고 출근 준비하고 그래야 했고요. 이런 상황에 아침을 굳이 안 챙겨 먹어도 되는 저와 평생 아침밥이라고 걸러본 적이 없다는 남편 중 누가 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고 따져본다면 당연히 아쉬운 사람인 남편이 직접 차려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했지요. 아침밥이라고 해봐야 뭐 오첩반상 임금님 수라상을 차려내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밥 한 공기 떠서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주고 여유 있으면 계란 후라이 한두 개 부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국이 꼭 필요하다면 요즘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는 간편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하지 않냐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직접 집까지 찾아오신 게 있으니 적어도 제가 남편이 아침에 허둥대지 않도록 전날 저녁에 아침에 먹을 밥 한 공기 정도는 전날에 미리 챙겨놓겠다고 했어요. 그냥 즉석밥 먹듯이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게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눈치였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아침밥 차려준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 거 10분, 20분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이면 아침밥을 못 차려줄 것도 없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정해진 월급 받아오는데도 시어머니는 바깥 사람이 아침에 속이 든든하게 집을 나서야 나가서 돈도 더 잘 벌어오는 거라고, 그리고 그게 내조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내조라고 이야기 잘 꺼내셨다고. 내조라는 게 안 사람이 바깥 사람 챙겨준다는 소리인데 저 또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직장인 아니겠느냐고. 저희 집은 따로 안 사람이 없고 바깥 사람만 둘이 있는 건데 그야말로 아침밥 안 먹으면 아쉬운 사람이 챙겨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건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하고
심지어 집이랑 회사가 가까운 남편이 아니겠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도 남자가 부엌 들락거리면 좋을 거 하나 없다고 끝까지 남자는 여자가 해주기 나름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아침밥을 차려낼 것을 강요하셨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제가 어머님처럼 전업주부로 살게 된다면 당연히 안사람으로서 하루도 빠짐없이 바깥사람 식사며 모든 걸 챙겨줄 것이라고요. 혹시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남편 뒷바라지만 하길 원하신다면 당장에라도 회사 그만두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은 물론이고 점심때 되면 남편 회사까지 도시락 싸들고 찾아가서 먹여주고 내조 한번 제대로 해주겠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또한 당장은 재벌이가 훨씬 좋고 남편이 외벌이를 하면 대출 갚고 생활비까지 하는 게 간당간당하다는 걸 알고 계셨다 보니 제가 전업주부가 돼서 남편 끼니 빠짐없이 챙겨주겠다는 말에 대답을 따로 안 하셨지요. 시어머니 표정만 봐도 제 행동에 기분이 엄청 언짢아졌다는 걸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한마디 하시려고 입을 여셨는데 그 순간을 남편이 잘 캐치해내서 어머님한테 내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아침 정도는 자기 혼자 충분히 차려 먹을 수 있다면서 어머님을 달래줬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막무가내셨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엌에 들락거리는 꼴을 보냐며 그렇겐 못하겠다시대요. 그러더니 그럼 그럴 게 아니고 당신이 아침마다 저희 집에 와서 아침밥을 챙겨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불편해서라도 아침밥을 챙겨주겠다고 나올 줄 아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게 시댁에서 저희 집까지만 해도 차로 30분은 가야 하는 거리였거든요. 아침을 챙겨주시겠다는 건 못해도 저희 집에 7시에는 오시겠다는 소리였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불편해할 테니 끝내 모시긴 척 남편 밥을 차려주겠다는 말을 하실 줄 알았나 봐요. 저는 그냥 어머님한테 한마디 대답하고 말았죠. 저는 원래 아침 안 먹는 사람이니 제 것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요. 결국 그렇게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채 어머님은 집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가시자마자 남편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말을 어떻게 전했길래 어머님이 저러시는 거냐고요. 남편은 얼마 전에 시댁에 혼자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살이 좀 빠진 것 같다니 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원래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 거 모르냐고 괜히 저를 커버쳐주겠다고 주절주절 거짓말하다 들키면 그건 그거대로 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침밥을 안 먹어서 살이 좀 빠진 거 아니겠냐고 사실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썩 와닿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살이 진짜로 빠졌는지 아닌지 그걸 말할 게 아니고 애초에 당신이 아침밥을 그렇게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간 왜 직접 차려 먹을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느냐 물었죠. 남편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밥을 차려 먹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차리냐는 한심한 대답을 해왔고요. 여지껏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뒷정리도 엄마한테 떠넘기고 출근하고 그랬으니 지금도 그때처럼 차려준 밥 처먹고 출근하고 싶다는 소리인데 거기다 대고 더 말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그러냐고 참 잘됐다고. 이제 어머님이 아침마다 우리 집 오셔서 밥도 챙겨주고 번거로운 뒷정리도 해주실 텐데 이제 마음이 후련하냐고 했죠. 남편은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뜻으로 하는 말 아니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오셔서 잘됐다는 게 아니라고 그냥 앞으로 나도 아침밥 안 먹고 출근하는 거에 적응을 할 테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어서 남편이 하는 소리가 어머니도 일단은 그냥 꺼낸 소리 아니겠냐고 진짜 아침마다 오신다고 해도 몇 번이나 오시겠냐 몇 번 오시다 말겠지 하더니 당분간은 불편해도 저보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곧 죽어도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 먹을 아침밥 차려 먹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을 뿐이었지만 남편 또한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오는 건 싫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저도 더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며칠 이렇게 불편하다가 시어머니가 제풀에 지쳐서 그만 오시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말해모에겠지만 문제는 곧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아침밥 차려주신다기에 남편이 출근 준비하려고 일어날 때쯤 오시겠거니 생각했는데 저희 집에 새벽 5시부터 찾아오셨으니까요.
얼마나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손에 장바구니 2개, 식재료로 꽉꽉 채워서 가지고 새벽 5시에 초인종을 눌러대시는데 일부러 저 똑바로 못 자게 하려고 저러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일부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어나서 어머님 오셨냐는 말을 들을 때까지는 죽어라고 초인종을 눌러대셨죠. 그뿐이겠나요. 그렇게 들어오시고는 일부러 들리라는 식으로 주방에서 이리쿵 저리쿵 하면서 온갖 소음은 소음대로 내시고 그러다 겨우 다시 잠들라 치면 안방문을 활짝 열더니 간장은 어딨니 식용유는 어딨니 하면서 제 잠을 방해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던 건 그렇게 아침밥 차려주고 나서 뒷정리라고는 하나도 안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러 어질러 놓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집을 개판오븐전을 만들어 놓고 가셨죠. 물론 제가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온 저를 보고 직접 뒷정리를 하라고 시켜놓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모를까. 제가 먹은 것도 아닌데 뭐 좋은 상황이라고 그 뒷정리를 제가 했겠나요. 일부러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남겨놓은 어질러진 집을 치우는 건 언제나 남편 몫이었죠. 밥을 직접 차려낼 줄은 몰라도 치우는 것쯤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내 동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군대에서 자기가 먹은 식판은 자기가 직접 설거지를 했다더라. 그러니 설거지를 할 줄 모른다고 할 생각은 말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리고 진짜 할 줄 모르면 설거지 정도는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줄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도 해줬고요. 제가 조금 심술 부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부러 남편이 해놓은 설거지 꼬투리를 잡아서 몇 번을 다시 하게 만들었어요. 기름때가 제대로 안 지워지거나 한 것들, 말라붙은 밥풀 제대로 제거 안 한 밥그릇, 이런 것들만 시켰으니 못 시킬 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남편이 그렇게 한 달 정도였나 저한테 시달리면서 시어머니가 정성스레 어질러 놓은 집을 치우는 게 고역이라 생각했는지 언젠가는 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아침밥 정도는 자기가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으니 이제 좀 그만 좀 오시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아침마다 그렇게 와서 난리법석을 떠는 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피곤하셨나 봐요. 그도 그럴게 새벽 5시에 그 짐을 다 챙겨서 올라치면 못해도 4시에는 일어나서 부지런을 떠셨어야 했으니 그리고 그걸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해야 했으니 얼마나 몸이 고됐겠나요. 결국 시어머니가 그렇게 5일 내내 오시던 걸 월수금 일주일에 3번씩으로 줄이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서는 이제 더는 못 오겠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직접 자기 먹을 아침밥을 차려 먹기 시작했지요. 아침밥 먹은 거야 설거지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었다 보니 남편한테 그냥 담궈만 놓고 가라고 했어요. 저녁 같이 먹고 한꺼번에 제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누군가 해도 되는 거다 보니 설거지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일도 없었지요. 그렇게 저희 집에 한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밥에 목숨 거는 시어머니 한 명만 없어졌을 뿐인데 집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안 좋아질 뻔했던 남편과의 사이도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아침밥을 챙겨주는 대신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직접 저희 집에 반찬을 채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야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 먹거나 제품을 먹거나 하는 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었거든요. 남편이 차려 먹던 아침밥 또한 그랬었고요. 시어머니는 곧 죽어도 아들이 부실하게 먹는 꼴을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으셨던 건지 그렇게 집에서 반찬을 해다가 저희 집 냉장고를 채워주셨어요. 물론 저 먹으라고 해다 주시는 반찬은 아니었지요. 전부 다 남편 입맛을 고려해서 해다 주시는 반찬들 뿐이었어요. 그래도 치사하게 우리 아들 먹으라고 해가지고 온 반찬이니 얄미운 며느리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겠지요. 어쨌든 당신도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아침마다 오는 걸 포기한 마당에 일부러 저를 괴롭히고 그랬던 게 내심 신경이 쓰였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도 그럴게 남편이 반찬을 알아서 꺼내 먹으면야 꺼내 먹는 거지만 그 반찬들 먹으려면 밥 한 공기는 있어야 하는 법 아니겠나요? 그런데 그것까지 당신이 다 못 챙겨주게 된 상황이니 적어도 밥이 떨어지게는 해주지 말라고 저한테 주는 뇌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었습니다. 그 의도가 뻔히 보여서 한편으로는 참 속 보이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아침마다 안 오시는 게 어디냐 싶었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채워주는 반찬 덕분에 제가 덕을 본 것도 많았어요. 애초에 남편과 결혼하면서 맞벌이를 하는 만큼 집안일도 서로 분담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남편은 분리수거와 빨래를 하기로 했었고, 저는 저녁 식사 당번과 집안 전반적인 정리정돈을 당담하기로요. 청소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하지만 어질러 놓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따로 정리를 안 해도 될 만큼 뒷정리를 하기로 정했는데 그 덕에 시어머니가 한참 집을 어질러 놓은 건 남편이 뒷정리를 하게 시킬 수 있던 거고요. 아무튼 제가 저녁 식사 당번을 하기로 한 만큼 음식 준비를 해야 했었는데 솔직히 일하느라 피곤한 와중에 식사 준비를 하는 게 여의치 않아서 제 사비를 털어서 반찬 가게 반찬을 채워놓고 그랬던 거예요. 데워 먹기만 하는 간편식 같은 것부터 냉동 제품까지 남편이 자기가 먹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생활비가 아니라 제 개인 돈에서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저희 집 들락날락 하시며 반찬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니 제 입장에서는 제가 준비해야 할 걸 시어머니가 대신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밉상이긴 했어도 그냥 슬쩍 넘기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반찬값을 조금씩 챙겨드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틀어질 대로 틀어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고, 어차피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다 채워넣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었으니 그 대신 드리는 거라 생각하니 돈이 아깝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아들 생각이 어찌나 끔찍하신지 가져다 주시는 반찬 가짓수 또한 많았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반찬을 채워주실 때마다 어머님이 집에 돌아가실 때 쫓아나가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해서 따로 챙겨드렸어요. 액수가 많았던 날은 그만큼 고기 반찬이라든지 제 판다나에 장 보는데 돈을 좀 쓰셨구나 싶을 때 더 많이 챙겨드렸던 거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시작한 행동이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원래는 자주 오셔봐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오셨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반찬 가짓수도 많았고 남편이랑 저 둘이서 같이 먹어도 일주일은 넘게 먹을 만큼의 양이었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다시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실 때 반찬을 대여섯 가지를 해서 가져다 주셨다면 그걸 3가지씩 나눠서 일주일에 2번씩 가지고 오신 거죠. 그때는 별다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반찬을 새로 하실 때마다 가져다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렇게 반찬을 가져다 주신 날이면 늘상 드리던 대로 10만 원씩은 따로 챙겨드렸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한 번 오셔도 될 걸 일부러 나눠서 오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반찬이라고 했다고 가지고 오셨던 게 그냥 생당근 길쭉하게 썰어서 반찬통 안에 쌈장 한 숟갈 해서 가지고 오신 게 전부였거든요. 당근을 쌈장에 찍어 먹는 게 생각보다 맛있다는 건 제 인생에 그날 처음 알게 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걸 반찬이라고 저희 주시고는 가봐야겠다고 하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신발까지 다 신으신 상황에 제 눈치를 살살 살피며 문 앞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딱 알았죠.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걸 나눠서 오기 시작한 게 어차피 반찬에서 가져다 주면 제가 돈 주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0만 원 받아갈 걸 2번, 3번 나눠서 오셔가지고는 20만 원, 30만 원씩 받아갈 생각으로 그러셨다는 걸 말이죠. 당근 썰어서 쌈장 한 숟가락 가져다 주신 거 시댁에서 저희 집까지 오며 가며 하신 수고는 알겠지만 생당근 하나 얻어먹겠다고 10만 원 드리는 게 수지타산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어머니한테 뭐 두고 가신 거 있냐고 말하고 저도 일부러 제 지갑을 열지 않았죠. 시어머니도 대놓고 돈 달라는 말은 못하겠다 싶으셨는지 우물쭈물 문 앞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다시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시길래 조심히 들어가시라 말하고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방에 따라 들어와서는 저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오늘은 왜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챙겨주냐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 말고 이틀 전에 오셨을 때 10만 원 챙겨드렸는데 뭐가 문제냐고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 그동안 알아서 잘하더니 갑자기 삐딱선을 타느냐입니다. 어머님이 괜히 오셨겠냐고 다 용돈이 필요하시니까 오신 거 아니겠냐면서 자기가 따로 10만 원 챙겨드렸고 제가 주는 거라고 잘 설명드렸으니까 걱정 말라면서 이상한 데서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 또한 저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르기만 하면 10만 원씩 따박따박 뱉어내는 ATM 기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진짜로 당근 한 개 썰어서 가져다 주신 걸로 10만 원이나 드린 거냐고 되물었어요. 당신 입으로 지금 용돈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그거 그동안 반찬값으로 드린 거라고. 어차피 돈 관리 따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 어머니 용돈을 챙겨드리고 싶으면 그건 당신이 직접 챙겨주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그냥 하던 대로 반찬해서 가져다 주시면 대충 내 계산에 들어간 재료비랑 어머님 수고비 챙겨서 드릴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냐는 겁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를 잘 챙기는 게 진짜 효도인 거 모르냐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용돈 생겨서 좋고 나는 나대로 어머니 앞에서 기가 살아서 좋고 그러니 그게 일석이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럴 게 아니고 어머니도 매번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용돈 타가는 거 미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게 아니라 어머니 앞으로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올 필요도 없고 괜히 며느리한테 자존심 상해가며 구걸하듯 용돈 타갈 이유도 없지 않겠냐면서요. 내가 방금 한 말 못 들었냐고. 어머니 용돈 챙기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챙기라고. 나는 그냥 반찬값만 드릴 거지 시어머니한테 그 이상은 할 생각 없다고. 용돈을 드려도 내가 우리 친정 부모님 드렸지. 효도는 내 돈으로 할 생각 말고 당신 돈으로 직접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벼랑간 벌컥하고 방문이 열리더라고요. 시어머니였어요. 간다고 하더니 제가 돈을 안 줘서 그런가 그냥 현관문 앞에 서 계셨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저랑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엿듣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역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 모르냐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 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안달이던데 너는 어찌 그러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쉬는 날이면 시댁 찾아와서 집안일 도와주고 반찬 같은 거 따로 안 해다 줘도 얼마씩 용돈 챙겨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당신은 엄청 양심적인 시어머니라고. 가만히 앉아서 며느리 효도받는 게 아니라 해줄 만큼 해주고 용돈 좀 받아가겠다는 건데 시어머니한테 쓰는 돈을 그렇게 아껴서 어디다 쓰겠냐며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진짜 있으면 제 앞에 좀 데리고 와 달라고 했어요. 진짜로 시키지도 않아도 시댁에 알아서 찾아가서 청소 빨래 밀린 집안일 해주고 용돈까지 척척 주고 오는 그런 며느리가 있으면 그동안 제가 했던 거 다 사과드리고 저도 그 집 며느리랑 똑같이 해드리겠다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거라고. 있다면 시댁에서 억만금을 지원해줘서 눈치 보느라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 했죠. 제 주변에 저희처럼 반반 결혼한 사람들 보면 어머님처럼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것부터 불가능했을 거라고 그랬다간 아마 당장에 아들 이혼남 만드셨을 거 모르시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하는데 말대답을 하고 있다고 그냥 시어머니가 용돈 필요해서 왔다고 하면 입 다물고 돈 10만 원 찔러주고 말면 되는 거지. 그깟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부리냐. 입에 거품을 물면서 저한테 할 말 못할 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남편이 시어머니 끌고 나가서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다시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저보고 왜 이렇게 맨날 일을 크게 만드냐고. 그냥 돈 얼마 드리면 끝났을 일이고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내 아침밥 챙겨준다고 했으면 끝났을 일을 크게 만든 것도 제가 아니었냐고 따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일을 이렇게 만든 게 저니까 책임을 제가 지는 게 맞다고 계속 저를 몰아붙이길래 말 많아지고 시끄러워지는 것도 짜증나서 거실로 쫓아나가 지갑에서 10만 원 꺼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해서 그 돈 받자마자 정말 1분도 안 지나서 저한테 앞으로 알아서 잘하라는 말 한마디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을 또 저번처럼 온 가족들 다 기분 상하게 만들려고 하냐 따지면서 잔말 말고 다음 주까지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국 시어머니한테 10만 원을 드리긴 했으나 이 일을 더 이상 쉽게 넘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왔다간 제 자신이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비상금 지갑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가 제 몸을 스스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면서까지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님한테 드릴 돈은 없고 너한테도 기대하는 거 없다고 이혼하자고 한마디 꺼냈습니다. 혼수해놓은 건 다 친가로 가져갈 거고 나머지 집에 들어간 돈은 알아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알아서 안 보내면 이혼 소송이든 뭐든 간에 내가 얼마 손해를 보던지 상관하지 않고 위자료까지 해서 어떻게든 너한테 큰 손실을 입히겠다 한마디 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벌써부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대중교통 타고 고생해서 온 모습을 보니 자식된 도리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나요? 효도가 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하라고. 왜 니네 엄마한테 효도할 때만 내 지갑을 네 지갑처럼 쓰려고 하는 거냐고 하니까 무작정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내 돈으로 생색내면서 효도할 때부터 그 정도 각오가 없었던 거냐고 물으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일단 제가 짐을 빼서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피곤했던 관계로 그날은 그냥 집에서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 자꾸 옆에 와서 사과하려고 들길래 서재에 이불하고 베개 들고 들어가서 문 잠궈놓고 잤네요. 다음날 출근하고 나서 일하는데 회사에서도 계속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미안하다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더라고요. 간단하게 전부 다 무시해줬습니다. 가는 길에 근처 마트에 들러서 짐 싸가려고 여행 가방 하나를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집에 가니까 남편도 이미 퇴근해 있고 시어머니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동안 제가 그렇게 마음고생하는지 몰랐다고 사과하시면서 여태 제가 줬던 돈이라고 하면서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여태 제가 드린 돈은 맞는데 여태 쓴 건 빼고 현재 남은 돈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봉투 안에 50만 원 조금 넘게 있었는데 이건 그냥 여태까지 제가 먹은 반찬값 할 테니까 필요 없다고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혼 못하게 하려고 저를 붙잡으시는데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제가 주는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아들 뒷바라지 해줄 여자가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냐고요. 저는 어머님 돈 필요할 때마다 돈 드리는 지갑 노릇도 하고 싶지 않고 남편 밥 때마다 밥 챙겨주면서 부엌대기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그러면 어머님도 솔직히 제가 있거나 없거나 달라지는 거 없지 않냐고 했어요. 혹시나 아들 이혼남 만들기가 싫어서 그러시는 거냐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짐 싸고 있는 저한테 두 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어 사과하는데 솔직히 뭐라 하는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 싸고 나서 나가면서 남편은 이제 직접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하고 어머님한테는 그 원하던 아들 뒷바라지 다시 해줄 수 있게 돼서 좋으시겠다고 나만 빠지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괜히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둘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오는 연락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고 있어요.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과받고 마음 바꾸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얼마 전에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저도 수임료가 나가게 생겼으니 그동안은 그냥 이혼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위자료까지 다 뜯어내려고 합니다. 저도 더 이상 믿지고 장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욕심은 끝이 없다더니 그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네요. 가만히 냅뒀으면 어련히 제가 며느리돌이 다 하면서 적당히 효도받으시며 살았을 텐데 매주 찾아와서 수금해가는 것도 귀찮아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오라니 욕심이 너무 과했지요. 비록 저도 이혼녀 딱지가 붙게 되긴 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질질 끌고 있어봤자 20대 후반에 이혼녀가 되느냐, 30살, 40살이 돼서 이혼녀가 되느냐 결과는 다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이혼을 해버린 게 잘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이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솔직히 이번 일로 너무 질려서 한동안은 결혼 생각은 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제가 다시 가정을 갖게 된다면 아내 때문에 가족까지 등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다리 역할 잘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